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용녀예요. 기성 정치인을 꾸어오거나 네. 굳이 뭐 정계 개편식으로 의원을 빼오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아니면 10분 정도가 네. 그냥 넘어오겠다 이렇게 입당하겠다. 이거는 이제 막지 않으실 거죠? 개별은 아니고 10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서 세트로. 손잡고 들어온다. 네, 뭐 그런데요. 아니 뭐 제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 그건 좀 흔들리시나 보군요. 마이크가 막 그거는 좀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사실은 지금의 정치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탄핵 때부터 정치권은 대통령 하야 하면은 4월 퇴진하고 뭐 6월 대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치권은 그런 대통령이 제안하는 타협을 받을 것처럼 하는데 그럴수록 이건 적폐청산의 기회와 멀어진다. 정치권의 담합이 늘 이 국민이 원하는 길과 다르게 가더라. 예. 결론은 영 다르게 가더라. 그런 경험 아래 이 국민들이 말끔히 청산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근데 그건 국민이 옳은 판단을 하신 거죠. 예. 지금 국면에서도 똑같이 국회 안에서의 정권 교체는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바꿨다 뿐이지 지방 권력의 교체도 안 이루어졌던 것이고 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내년에 이제 그런 지방 권력의 교체도 국민들이 원하시겠죠. 새로운 국회는 개헌 이후의 국회단 말이에요. 예, 예. 그 개헌은 사실은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정계 재편이나 이런 것 다 뛰어넘은 후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선택하는 개헌인 것이고 개헌의 내용도 국민이 선택한 헌법에 따라서 그 담당자 대의기관도 새롭게 구성돼야 된다라고 국민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판을 어지럽히는 걸 국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촛불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행진이다. 그것을 어느 특정 정파가 판을 깨려고 하거나 이걸 흐트러뜨리려고 하면 국민이 참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촛불을 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또박또박 가는 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뭐 단호하시군요. 네. 네. 우리 제가 단호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단호하신 거예요. 국민들이 단호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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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님은 뭐 억울한 거를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걸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하려다가 끊겼는데 네. 일단 그 탄핵 때 네. 네. 우리 대표님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네. 네. 욕하셨죠? 예? 욕하셨죠? 아유, 저는 안 했어요. 네. 이 형이 하는 거 엄청 말렸어요. 형. 그래 좀 더 지켜보고 하자. 맨날 나야. 엄청 욕했어요. 네. 알았어. 그거 네. 오해였죠? 네. 네. 그거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그 11월 그 14일 날 영수회담을 제의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왜 대통령하고 이렇게 야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당시 그랬었어요. 네, 예. 오해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 막판에 그냥 똥볼을 찾느냐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요. 똥볼 나왔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국민의당에서 그 똥볼은 곧 적시타일 때. 적시타일 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네, 네. 주로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것은 광장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대통령 퇴진이에요. 하야하라, 퇴진하라인데 국회 안에서는 여전히 거국 총리 하나 받고 근데 다들 총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몇몇 분이. 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있고 또 밖에도 있고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시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저보고 이제 똥폴 찾다 그러고 제 자기 기회가 사라질까봐. 네. 저는 왜 그런 주장을 했냐 하면 국민들의 그 의사와 이 대의 정치를 하는 국회 안의 의사가 확연하게 다를 때는 국민이 다치게 돼 있어요. 불상사를 막으려고 이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서 빨리 그 하야하라라고 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의를 했던 건데 이제 당론이 그때는 아직 대통령 퇴진 당론이 아니었어요. 예. 네. 뭐 거국 총리를 받기 위해서 전원 회의를 엽시다. 그러니까 의원 전체가 모여서 그 거국 총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굴러갈 때였는데 그걸 그냥 일거에 대통령 퇴진 당론으로 이렇게 모아버렸죠. 예,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통령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상 별도로 만나서 물러나세요라고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예. 하고 이제 그것은 끝낸 거죠. 예. 선 총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주로 네, 예,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지금 보면 그죠? 예. 네. 그쪽에서 이제 제가 차는 볼은 예. 똥볼인 그렇게 거죠. 되는군요. 네. 네. 정확한 적시타. 적시타가 네.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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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사전에 네. 사전에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재를 뿌리는 네. 그 신의 한 수로서 저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쿠데타 계엄령 네, 네. 예. 그게 사실 제가 사실 너무 조마했던 건 뭐냐면은 네. 조마조마했던 건 뭐냐면은 10월 이후로 촛불혁명이 쭉 이어질 때 아니 박근혜 씨가 가만히 있겠는가 네. 보고 배운 게 있는데 틀림없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이 네. 염려가 됐었는데 대표님이 제기하셨죠. 현실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표님이 먼저 그 계엄령 우려를 탁 터뜨리셨어요. 네. 그 어떻게 뭐 정보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까? 있죠. 있는데 이제 예.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까버리면 안 되니까 예.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는 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예. 그 과감 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감지되는 몇 군데의 소스를 가지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쳐준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지금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우리가 87년 그 당시 민주화 네. 개헌 때에 국회 과반 의석에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계엄령 선포해봐야 이거는 뭐 국회가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또 무소속 다 합치면은 17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위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회가 그렇게 땅땅땅 군은 돌아가라 계엄은 해제됐다 이래도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군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말하자면 국회를 위협하고 헌법을 짓밟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은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그걸 우려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그때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거죠. 정보가 네. 있는. 그 후에도 그거 밝혀졌고. 네. 그럼 실제로 그런 거를 뭐 실행까지는 아니지만 준비하려고 했었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었군요. 있었던 거죠. 네. 이걸 미리 큰일 날 이렇게 뻔했었어요. 예. 공표를 하시면서 그런 움직임들을 차단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네, 있었던 네, 거고요. 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구 언론들은 막 또 추 대표님을 비난했었어요. 뭐 정보도 불확실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네. 근데 그때 정보가 있었다는 말씀. 그런 성격은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요즘도 그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광주 지역이 철저하게 보도 통제도 됐고 또 예. 계엄령 아래에 있으면서 접근이 불가능했잖아요. 이게 그때 미스 유니버시아든가 뭐 이런 미인 대회 열고 국민들은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국민 탓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만들면 예. 다수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그날이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시절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보도 통제가 먹히지 않고 예, 이른바 이제 SNS 정보의 시대이고 그 정보를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 5.18 광주 5.18을 개헌군이 저지를 때와 완전히 다른 시대이다를 그걸 제가 미리 선수를 쳐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이런 건 다 예.
외부로 다 그 정보는 유출이 돼서 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예. 고립시켜 일단의 사람들을 광화문 테두리 안에서 고립시켜 놓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를 미리 이제 딱 쳐버리는 거죠. 아, 네. 사전에 그 네. 모종의 움직임은 분명히 네. 있었던 거고 네. 네.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네. 네. 위해서 네. 먼저 네. 선수를 치신. 네. 아무튼 그런 긴박한 상황 네. 속에서 엄청난 정치력을 보이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욕을 먹었을 때 굉장히 그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는 마음이 좀 전해지네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가 뭔데? 이제 화해합시다. 이제 마음 푸세요. 아니 이제 이 순간에 이제 저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네. 또 그 뭐 이 마이크 잡고만 했겠어요. 맥주 마시면서도 하고 뭐 했겠지.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짜. 네. 네. 정말 참여하는 눈빛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대표님 댓글은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네, 정말 아니 죄송합니다. 안 지워도 돼요. 아니, 우리 지울게요. 저기 저 대변인이 저 모아서 저 고발할 거예요. 왜? 지운다고 했어. 지울게요. 네. 아니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 중에 네. 그 김종인 전 대표 그분은 왜 탈당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비난했던 안철수 후보한테 네. 한 거. 일단 잠깐 모셔보시죠. 안녕하세요. 나 김종인이라고. 똑같은데요. 비니가 그 내가 그 저기 이번에 그 탈당했다고 봐요. 진짜 잘해. 답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뭐 그분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네. 네. 그랬군요. 또 그 당시가 그 후보 확정이 되고 문 후보의 지지가 컨벤션 효과로 확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안 올라가고 이제 반대로 아.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상승 추세여서 예. 그럴 때가 그렇게 있었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네. 저 이현주 의원이 똥볼을. 네. 네. 왜 이렇게 똥볼 차는 분들이 이건 최근 일입니다. 네.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공천권 네.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또 욕 많이 했거든요. 한두 번 욕한 게 아니군요. 3번 했어요, 3번. 네. 참 간도 크다. 그래놓고 법조인이셨어. 이거 뭐 제가 좀 오해했을까요? 오해했으면 또 네. 지워드리고요. 공천권은 사실은 그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에 의해서 이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의 시군 구청장 또 지방의원은 그 지역의 그 시도당이 하게 돼 있어요. 중앙당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에 있는 강남구청장, 뭐 서울시 의원 또 서울시 각구의 그 기초의원 노원구 의원 뭐 네네. 이런. 예. 이런 공천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자격 심사를 하고 이제 공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시도당 위원장 개인한테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공천권을. 예. 네. 시당 위원장 스스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이 평가를 하는 경우에 구청장 평가를 하는 경우에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똑같은 비율로 뭐 컷오프도 있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당신은 컷오프에 집어넣지 않을 테니까 그 가지고 있는 조직을 나한테 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의 당원 조직보다는 구청장의 조직이 훨씬 강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각종 사회단체 교부금, 보조금 이런 걸 주면서 그 조직과 가까워지고 조직을 이제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줄 세우기를 하게 되면은 공정한 경선이 당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죠. 시도당 안에서. 그 시스템으로 그게 이 견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제도 보완을 해야 돼서 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제 얘기는 듣지 않고 그냥 네. 대표가 공천권을 해소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이제 막 나가더라고요. 그랬죠. 그렇게 부안해동 하셨다고요? 오늘 잘하면 너 죽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구의 네. 지역위원장이 네. 사실상 시의원, 구의원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네. 한 구에 하나 있을 경우에는 그 구청장까지 네. 다 공천권을 행사하던 것을 이걸 이제 시도당으로 가져와서 보다 더 투명하게 뭐 정말 뭐 누구한테 밑보이면은 재미가 없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네. 이제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해야 그렇게 되는 혁신하겠다라는 예, 예. 취지였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취지는 제가 들어도 뭐 좋은 것 같긴 네, 하지만 네. 실제로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도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선이나 인성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그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네.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시도당으로 하여금 그 진도가 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막 우기는 경우여서 예. 이제 그건 제가 당 대표가 아니라 법률가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광진의 지역구 위원장이신 네, 우리 네. 추미애 대표님도 기득권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네. 서울시당에다가 그렇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사실 진짜 예.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 지역위원장이 갑이 되고 네. 나머지가 을이 되는 이런 네. 구조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네. 굉장히 좋은 네. 혁신의 네. 그 취지예요. 근데 이제 네. 그걸 구체적으로 틀을 만들지 못했는데 그 틀을 만들겠다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반발을 네. 부른 부분들이 네.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님 이제 착하시네. 이 네.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싶죠?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갑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에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네. 네. 네, 그럼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저는 네, 더 하고 네. 저는 제 발로 네. 나가겠습니다. 삭제하러. 네. 저 금방 PC방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네. 인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첩보를 또 접했어요. 네. 그리고 막 사정없이 댓글을 남겼거든요. 네. 왜 그러십니까, 진짜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 이제 인희 정부 살려야지. 아니, 자기 그- 정치할 때 아니잖아. 아니 서울시장 나가면 죽어 이니 정부가? 아니 그 대표님만한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당 대표를 지켜주시라. 그럼요. 어떻게? 아니 저렇게 댓글을 많이 달고도 당 대표 자리에 있어달라 그러는 거 뭐예요? 안 나가시죠? 네? 서울시장. 서울시장 안 나가냐고요? 네. 그 제가 그런 질문하면 네. 그 저기 제 본능이 나와요. 책상을 친다든가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든가. 그 지금 무한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수준 안 되는 질문을 하다니. 예. 그래. 괜찮아 내 뒤엔 인희 정부가 있으니까. 안 불러드리는 거 아니야, 니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마는 하시는 걸로 봐야겠네. 또 댓글 달겠다고. 네. 혹시 우리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네. 여당 대표로서 바라신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것도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요. 얼마 전에 네. 저기 그 강북의 박용진 네. 의원 네. 음식이 부실하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네. 아니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면서 네. 굉장히 좀 분노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문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그 열성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어요. 이건 너무 민감한 질문이다. 하나도 안 민감해요. 그래요? 그 박용진 의원은 이게 청와대를 맛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 가면 청와대 메뉴가 아주 특별한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옛날엔 송로버섯도 나오고 네네네. 샥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 박용진 의원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 기대를 높여놓은 그 박근혜 그 정부의 잘못 때문에. 네. 근데 곰탕이 참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네. 네. 그래서 그 곰탕 나오기 직전에 그 반찬을 사진으로 찍어서 너무 빨리 올리는 바람에 네. 오해를 야기한 건데 뭐 애교로 봐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좀 뭐랄까 상당히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앞장서서 길을 트시고 막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시고 뭐 그러는 네. 부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커뮤니티 상에서는
제 표현이 아닙니다. 네. 뭐 문슬림이다 뭐 이런 표현들. 네. 오, 최욱 씨. 문슬- 뭘 최욱 씨야? 오, 표현 센데 오늘. 내가 한 게 아니야. 문슬림. 예. 자, 적어놓고. 아니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그게 네. 결국 대통령에게 뭐 좀 배타적인 이미지만 씌운다. 음.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뭐 그거는 과거 이른바 문자 행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쌓여왔던 것들인데 그 야,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민감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봐야지. 아니 왜 민감해요 도대체?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촛불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10월 27일부터 그 탄핵 되고 네. 또 헌법재판소 재판자라고까지 들고 네. 그것도 1,700만 명이 들었다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20주 가까이. 예. 20초? 20주. 20주. 대표님 웃기고 싶으세요? 근데 그분들 마음이 뭐냐면 이 정부가 마지막 기회 같다. 이 정부도 실패하면 나 대한민국 떠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꼭 지키고 성공을 시켜내고 싶고 그래야 내 미래가 있고 내 삶이 달라진다. 내가 이제 한번 걸어볼게, 믿음을 한번 줘볼게 이런 거예요. 예. 옛날에는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다가 또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내가 좀 손해봐도 지금 내가 좀 기다려야지. 그래, 나한테는 해롭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잘 하려고 해. 그게 이해가 돼. 네. 이런 거에 꾹꾹 참아주는 거예요. 뭐 만사가 다 형통이고 만사 잘 돼서가 아니고 네. 지금 좀 어렵지만은 기다려줄게.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뭔가 작은 거라도 꼬투리 주고 뭐 하면은 나도 이렇게 꾹꾹 참는데 왜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못 참아? 막 그런 화가 막 나는 거죠.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한편으로는 든든하시지만 네.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시겠다, 그죠? 아니 하나도 안 두렵고요. 그래요? 네,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런 마음이구나. 그런 거죠. 무겁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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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현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문에. 대표님은 제가 좋은가 봐요. 네. 어떻게 다음에 대통령 한번 시켜드릴까요? 댓글 달아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네. 하시고 싶은 말씀도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지만 또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지나고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네. 한 번 더 모실 것 같은데 뭐 끝으로 혹시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악플로 하나 잡아내시죠. 벌레 하나 잡았어요. 네. 또 댓글 자진 삭제도 해주겠다고 하고 큰 소득입니다. 예.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길을 국민이 열어 주셨습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그 촛불 전국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그 4분 오열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단일 대우로 분열 없이 가게 해주신 것이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한 길로 가라라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 투정마저도 참지 못하겠다 그러시는 국민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해도 기다려 주시면 또 힘을 보태 주시면 그것을 희망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님이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사건을 위해서 강제 추방 당하기 전까지 계속 계셨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한국에서 다 자식들 낳았어요. 자식들 낳았고 자식들 다 한국 학교, 국민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한국 애들과 같이 공부시켰고,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냐면 자기가 한국 선교사로 왔으니까는, 그리고 또 도시산업 선교를 하는 목사니까는 노동자들이 싸다니는 그 노란 그 알루미늄 도시락, 그거는 자기도 김치 쌀밥에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출퇴근할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온돌방에서 자기 산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은 한국 학교에 보낸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예예예. 벽을 넘는다. 워워워. 벽을 넘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